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말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최근 한 열흘 동안에 예. 이제 급격하게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예. 있는 겁니다. 뭐 한때 1,430원, 1,440원, 그리고 이제 1,450원, 1,500원 간다. 일부에서는. 예. 1,600원 간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 1,450원 선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예. 오늘 좀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364원까지. 예.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원인으로 예.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9월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뉴스회전에서도 예,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었고요. 처음에 이제 차이나 런 자금이 오는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추측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그 의견이 좀 가장 이제 유력한 예. 유력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차이나 런 자금이 온다는 거는 중국 들어갈 돈이 그렇죠. 중국을 꺼리니까 예.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그 통치 관련한 리스크들이 예. 커졌기 때문에 하고 비슷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수출 구조라든가 그런 자금들, 특히 이런 자금들은 양질의 자금입니다. 예. 뭐 연기금 펀드들 몇 곳은 밝혀졌는데요. 예. 또 롱텀, 긴 장기를 투자한 자금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이제 바스켓 매매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창 들어오고 벌써 9월 말 이후에 들어온 자금이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소위 말하는 원화 수요가 높아져서 예. 원화 강세가 나온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달러 인덱스, 예. 달러 대비 6개의 뭐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대비한 이 달러 가치 역시 인덱스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뭐 FOMC에 관한 성명서도 이야기했고 이후에 나왔던 제롬 파월 예. 연준 의장의 뭐 기자회견 내용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강경하게 모습을 보이고 뭐 길고 더 높게 오래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결국은 속도 조절할 거야라는 예. 그런 좀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결정타가 바로 내일 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바람들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 달러의 강세를 누르고 있고 또 이참에 오히려 뭐 유럽이라든가 영국들은 힘을 내면서 예. 유로화가 패리티를 회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1대1도 회복하고 예. 파운드화도 오르고요. 엔화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150엔대 갔던 게 지금 145엔대까지 왔거든요. 예. 이렇게 그동안에 참 뭐 약하고 뭐 아주 뭐 힘을 못 냈던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가 내면서 또 달러 힘이 빠지고 뭐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원달러 환율 1,360원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추세선으로 자리 잡을 것이냐? 네. 아니면 다시 또 강달러가 올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네. 내일 밤에 1차 관문이 있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 시각으로는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밤 9시 반이니까 예. 금요일장에 반영이 될 텐데요. 예. 헤드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단 앞자리가 7자를 보여주느냐가 예.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7자가 기준인가요? 현재는 8.1%가 예. 전망치인데요. 7만 나오면 예. 좀 잡히는구나. 7.9. 예. 그러니까 8.0과 7.9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탁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는데 앞자리가 바뀌어 있다. 예. 8에서 7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 CPI라고 해서 예.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 뺀 예. 요게 6% 초반. 그러니까 적어도 뭐 6.3 밑으로만 내려와 주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 시장은 지금 막 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면 당장 다음 달 12월에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에 그러니까 달러는 더 떨어지겠죠. 속도 조절을 한다는 말이 저는 매번 그런데 네. 조절을 한다는 게 그 인상 폭을 좀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상은 하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시장은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실은 말이 또 바뀌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제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최종 금리가 예. 지금은 5%, 예. 한간에서는 5.25%, 예. 터미널 레이시오 5.5%까지도 예측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더 밑에서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기대감이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그동안에 원팀처럼 움직였던 연준이 좀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야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죠. 예. 예, 경기를 훼손하더라도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더라도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연준의 실세라고 하는 예.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입니다. 예. 연준 부의장이 지금 지난 10월 20일부터 금융시장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예. 계속했고 이번에도 막상 성명서를 열어보니까 경기와 금융시장을 함께 살펴야 된다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입김이 상당히 성명서에는 예. 반영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도 내년 1분기에는 3월쯤에서 한 4.5, 4.75 여기에서 그냥 끝내자. 끝내자는 이렇게 건 된다는 내린다는 거죠. 말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로 좀 보자. 쭉 가자. 예, 예, 보자라는 이해입니다.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균열이 생긴 거잖아요. 예. 이게 균열인가요? 아니면 역할 분담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뭐 연준 내부에서만 예. 알겠지만 역할 분담일 수도 있겠죠. 한쪽은 그렇게 좀 예.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즉 연준도 예. 정말 경기를 망친 글쎄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뭐 배드캅 굿캅처럼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기서 본인이 또 바꾸면 진짜 연준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래서요? 예.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파월 의장대로 가고요. 예. 반면에 이제 부의장과 다른 사람 쪽에서 뭐 딴 얘기를 한다는 건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내일 밤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좌우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예. 데이터로 예.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확연하게 꺾였다면 이제 달러 강세 추세는 상당 부분 변곡을 맞이해서 이제 킹 달러에서 뭐 상당히 그 달러의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실은 움켜쥐고 있었던 달러를 내가 계속 달러만 줄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든 사러 달러가 나오게 되는 뭐 이걸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예. 뭐 이렇게도 표현하겠는데요. 이제 그런 식이 나왔을 때 향후 주식을 비롯한 실물 자산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연준의 고민도 예. 있습니다. 예. 즉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를 올려서 뭐 신흥국 누구를 망가뜨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영국, 일본 여기 국채도 건드리지만 예. 본인의 지금 미국 국채 시장도 그렇죠. 저렇게 네. 금리를 뭐 4.75, 5%, 5.2, 5.5% 올렸을 때 지금 미국채 시장도 흔들리거든요. 그렇겠죠. 예. 언제까지 뭐 거기만 튼튼하겠습니까? 예. 게다가 미국의 부채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법적 채무 한도로 걸린 부채가 30조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빚이라는 게 지금 뭐 3경 이상인데 예. 금리가 올라가면 재무부는 그거 이자 이제 부담 앞서 급속도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즉 이번에는 연준이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즉 미국의 국채 시장, 즉 미국의 소위 말하는 대차 대조표가 지금 많이 예. 타락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담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 과연 내일 밤에 나올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명분을 줄지 연준에게 예. 속도 조절에 그것을 함께 지켜보시죠. 한번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미국이 중요한 나라이긴 한 게 경제 얘기하는데 미국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 선거 얘기까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선거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 나왔나요? 제가 못 보고 네,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뭐 출구조사 이 예.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상원 부분은 박빙이 커서 예.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또 그게 결선 투표까지 붙으면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의 구도는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일단은 장악하는 걸로 보여지고 예. 있고요. 상원도 공화당이 일단 우세입니다만 그래요? 이거는 막상 뚜껑을 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이게 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워낙 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예측 시스템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시장은 왜 중간 선거를 보고 있는가? 예. 역대 이제 주식 시장과 중간 선거 이후의 주식 시장, 특히 행정부와 예. 의회가 엇갈렸을 때 주식 시장의 이제 패턴들을 좀 봤더니 지금 행정부가 민주당이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면 행정부와 의회가 완전히 따로 놀게 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참 역설적인데 아무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규제 법안을 못 만든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겠죠. 예. 그러면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 예. 월스트리트이죠. 예. 예. 규제를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이쪽 규제는 또 이쪽에서 반대하고 예. 계속 싸우게 되는 동안에 그냥 이쪽에서는 돈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2년을 뭐 올랐다더라.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한 80% 이상 올랐었고 많이 오른 그 2년은
17% 이상 예. 올랐던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현재 이 구도가 중간선거 구도가 좀 좋아라 하는 이제 예.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만에 하나 이 상원에서 민주당이 50대 50대더라도 혹은 뭐 박빙으로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캐스팅 보트가 있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공화당이 상원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상은 뭐 이거는 뭐 하여간 비슷하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예. 중간 선거도 실은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일단은 좋은 쪽으로 주식시장 차원입니다. 예. 예,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제가 앞서도 우리도 연준의 긴축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역시 긴축 정책입니다. 예, 이것을 인플레이션일 보고 거고요. 예. 이거 보고 긴축 풀리고 만에 하나 선거 결과 나왔을 때의 흐름마저도 좋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고 우리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내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네.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짐작할 수 있고요. 네, 터미널 레이트 예. 나오겠죠. 최종 금리. 그게 짐작 가능하면 우리의 금리도 이제 짐작 가능해질 텐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환율 좀 좋아지고 예. 내일 상황만 좀 좋으면 우리는 0.5%포인트가 아니고 0.25%포인트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는 거 맞죠, 지금? 그렇죠. 앞서도 연준도 명분을 줄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은 또 이번 물가 상승률이 또 한국은행에도 명분을 줍니다. 어떤 예. 명분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이라면 일단 빅스텝을 밟아놓고 올해 한국은행 금통위를 맞춰야 되는 게 예. 맞죠. 그래서 3.5를 갖다 대놓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뭐 많은 뉴스 보도했지만은 채권 시장, CP 너무 기업보험 어렵죠? 시장, 예. 예, 거기에 레고랜드 지금 흥국생명 콜옵션 행사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달러 소위 말하는 유동 조달하기도 예.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가 금리까지 올리면은 조달 금리는 더 치솟 예.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한국은행도 고민이 짙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일 밤에 예. 물가 상승률에서 앞자리가 7자로 확연히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그런 상황에서 예. 달러 힘이 빠지고 지금 오늘 1,360원대인데 이게 정말 50원대 밑으로 예. 뚝 떨어지게 되는 흐름이 나오면 11월 24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명분이 쓰죠. 이거 보니까 미국도 인플레 잡혀서 속도 조절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때문에라도 그동안에 빅스텝을 밟았었는데 환율이 벌써 뭐 1,440원, 50원에서 1,350원으로 떨어졌어. 뭐 예.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로 갈. 그 역시도 그러니까 내일 내일.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기대가 지금 꽤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좀 상황이 좀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난 8월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데요. 아직까지는 이걸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예. 네, 이런 높은 인플레와 예. 계속되는 긴축이니까.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가 있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15%, 예. 17%까지 오릅니다. 아, 예. 예, 그리고선 더 오를 땐 우리가 이제 추세 반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예. 8월에도 비슷하게 이제 바닥 찍고 2230에서 바닥 찍고 막 올라갈 때 예. 베어마켓 랠리 아니야. 이거 진짜 올라.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고 팍 꺾여서 예. 이제 2150, 뭐 2130까지 또 떨어지고 지금 그 바닥에서 또 다시 한 15% 이상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의 진검승부를 이번에 맞게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역시 또 베어마켓 랠리였네 예. 라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 딜레마가 주는 것은 오히려 그건 깔끔하죠. 예. 이게 밟고 올라가서 한 2,550에 갭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다 메우면서 2,600까지 갖다 대놓으면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고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약세장 속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고요. 네. 물론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 밑으로 예. 떨어져 있을 겁니다. 달러가 저렇게 무섭도록 오르다가 약세로 바뀌었고요. 이런 타이밍에서는 또 한 번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때 그렇죠. 예. 가지도 예.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고민을 하시고 일단은 적어도 2,550까지는 갖다 댈 수가 있는지 예. 지금 2,400을 일단은 넘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자, 같아요. 지금 0.25%포인트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네.
이자율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는 지금. 네, 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인데요. 네. 부동산은 지금 급락 추세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초급매물만 소화가 거래가 되니까요. 되니까 예. 자연스럽게 가격 지표 잡히는 것도 이게 급락세로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예. 통계가 대표지는 것도 지금 급급매 아니면은 또 팔리질 체결이 않으니까요. 팔리질 않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최근 한 1, 2주일 동안에 나온 것들은 역전세난인데 예. 역전세난 중에서도 강남 쪽, 예. 특히 반포 지역이라든가 이 송파 쪽에 예. 전세 가격이 막 크게 급락을 예.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쪽에서 전세가가 급락하고 있는가? 여기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급급매밖에 안 팔리니까 예. 그래도 목돈이 필요한 분들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강남에도 그럴 분들이 집 팔아서는 목돈 안 되니까 우선은 전세를 해서라도 예. 뭐 10억 이상씩 되니까요. 목돈을 좀 땡기려는 이제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늘어났는데 예. 지금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그렇죠. 6%, 예. 7%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안 받아주니까 뭐 반전세나 월세로 가니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어서 14억 하던 게 뭐 11억대까지 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뭐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어가지고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샀으면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뭐 송파구라든가 뭐 반포라든가 이런 쪽은 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갭 투자 물량,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예. 뭐 25억이다 그러면은 한 14억 정도 전세 끼고 자기 돈 그 이상도 11억, 되죠? 예. 11억 주고 예. 산 이 갭 투자들의 집주인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분들이 이제 빚 감당이라든가 여러 사정 속에서 어떻게든 이거 좀 털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겠죠. 수요도 좀 함께 이자율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요. 예, 거기서도 이제 전세가 떨어지니까 이분들도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함께 나오는 것 그렇다면 지금 급매만 네.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게 시장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거래가 안 되니까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거래가 되는 가격이 시장가인데 그렇죠. 급매가 아니면 거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에 지금 그 가격 수준까지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니면 안 사는 거겠죠. 그렇죠. 예. 게다가 사고 싶어도 지금 조달금리, 개인의 그렇죠. 조달금리, 대출금리가 이게 적어도 어디까지 오른다는 걸 알아야 뛰어들겠죠. 왜냐하면 예. 자기의 경제적 규모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것도 돌아 부동산에도 예. 이 내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예.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요. 최종 금리가 뭐 미국은 5%대 이상, 우리는 4%대까지 갖다 붙는다면 대출 금리는 뭐 8% 이상일 텐데 8, 9%.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렇다면 거의 10%에 육박할 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예. 저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나는 알아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아예 절벽이고 폭감이고 매수가 실종됐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